여기 앉으면 될까요? 네. 여기. 안녕하십니까? 네. 앉으세요. 네. 유재은 씨? 네, 맞습니다. 반갑습니다. 몇 번째 면접이세요? 지금 네 번째 면접입니다. 그래요. 저희가 네 번째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대표 이력을 보니까 대한민국 인재상의 대통령 장학생회 스피치 대회 수도권 1위면은 말씀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준비해서 네. 암기 베이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네. 아마 좀 좋은 성과가 났던 것 같고요. 평소에서는 좀 평소에 말씀 잘하세요? 잘 하려고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좀 소개서랑 좀 봤는데 네. 그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. 120회 정도. 네. 공모전을 한 이유가 남다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던데 네. 이력서에 커리어를 쌓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 그러면은 너무 과한 횟수가 아닌가 좀 싶었거든요. 네네. 수상해서 이력서에 스펙으로 넣으면 좋은데 네. 이렇게 뭐 수상 많이 하셨지만 120번이나 공모전을 이렇게 트라이를 한다는 것은 좀 본인의 리소스를 좀 과하게 투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떠세요?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좀 자세히 적지는 않았는데요. 네. 사실 제가 진로에 대한 뚜렷한 고민 없이 원래 인천대학교 패션학과에 성적 맞춰서 입학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입학하고 나서도 사실 그 분야에서 제가 실력이 없다는 걸 여실히 깨달았고 어떻게 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안고 군대에 들어갔는데요. 상병 시절에 우연히 슈퍼스타 K에 나온 중학교 동창을 갔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스펙에서 소위 말해서 스카이대학교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똑같이 토익하고 똑같이 학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. 그러면 전국에서 좀 압도적으로 수상을 많이 하면 나만의 어떤 특별한 커리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무작정 도전을 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제가 하는 족족 이렇게 수상을 했다면 사실 어느 정도 선에서 그쳤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번 중에 30번이잖아요. 그러면 제가 이제 90번은 떨어졌다는 건데 그런 게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서 그냥 꾸준하게 그냥 도전을 했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 인재상에 학교를 빛낸 인물 표창도 받고 했으면 네. 좀 굳이 120번 정도까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이 들까 싶었거든요. 아, 네네. 네. 보니까 또 기획 마케팅에 강점이 많으신데 저희는 지금 순수한 세일즈 영업 네. 대표를 뽑는데 네. 기획 마케팅 쪽에 너무 이렇게 경력이 치중되어 있으면 또 순수 세일즈 쪽으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왜 그쪽으로 지원을 더 하지 않고 이렇게 영업사원 이쪽으로 또 지원을 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네요. 어떠세요? 네, 제가 사실 IT 영업 쪽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만의 뭔가 강점과 순수하게 IT에 선천적으로 강점을 가졌던 지원자의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. 근데 제가 컨텐츠 쪽에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미디어부로 지원한 건 아니고 영업부를 지원했던 이유는 제가 실제로 창업을 하고 영업을 할 때에 제가 가진 핸디캡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기획을 적용했어야 됐습니다. 제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획을 적용을 해야 됐고 제 제안서가 낯선 사업 영역이고 또 낯선 사업을 어린 친구가 제안한다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더 전문성이 보이도록 꾸미는가 사실 그게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영업의 베이스가 사실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영업했던 과정을 좀 기획 베이스로 자소서에 작성을 했고요. 또 그런 추가적인 강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뭐 영업적인 활동이 모두 기획과 연관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네. 또 조금 이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. 결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드렸던 네. 질문이고요. 네. 영업에 좀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. 그래서 그래 일단 그 영업할 때 요즘에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건물 타기, 빌딩 타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. 네. 뭐 면접하는 저도 소시적에 뭐 바카스 몇 병씩 사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드리면서
뭐 물건을 팔아본 그런 이제 트레이닝을 받은 적도 있는데 갔는데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면 되게 난감하잖아요.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고 나오시겠어요? 사실 저라면 어쨌든 제가 뭔가 이 기업에 말이라도 붙여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사로 전화를 걸겠습니다.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런 소프트웨어 쪽을 영업하는 어느 회사에서 왔는데 혹시 제가 담당자분과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?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그분께서 안 됩니다라고 답할 것 같진 않습니다. 지금 미팅 중이니 뭐 몇 시 이후에 전화를 달라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뭐 관련 담당자가 없으니 언제 찾아와라.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. 그 얘기는 투비를 잡고 물러나겠다? 네, 맞습니다. 그냥 관심 없다 그러면? 관심 없다 그러면 사실 그 회사가 관심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찾아갔다면 이 회사는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할 거야 라는 어떤 제 상상을 가지고 찾아간 건데 필요 없다고 했을 때에 그냥 단순히 장사치가 들어온 그런 모습 자체가 싫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제품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건지 이미 기업을 선정한 건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 것 같고요. 만약에 그냥 들어오는 게 싫은 거라면 우편으로 제가 작성한 제안서를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뭔가 그 개선점을 좀 찾아서 요즘에 B2B, B2G 쪽을 좀 경험을 해보셨다는데 네. 요즘 B2G 쪽은 사전에 약속 잡아가지고 인솔 받지 않으면 안에 못 들어가요. 네네. 알고 계신가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아까 그 120회에서 30번 이상의 그 수상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군대 갔다 오셨죠? 네, 갔다 왔습니다. 보통 군대에서 뭐 2등병 혹은 상병 정도까지는 굉장히 그 끌려왔다라는 어떤 패배의식이 좀 강하고 네. 그리고 내가 제대 후에 뭘 할 수 있을까? 물론 뭐 대학 휴학하고 간 경우에 뭐 복학하겠다는 정도 수준까지는 있으나 네. 군대 가기 전까지는 내 미래에 대해서 뭐 직업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뭐 시간을 1년 이상씩 보내고 나면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까, 뭘 먹고 살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 네. 굉장히 이제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패배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값어치 너는 본인이 100점짜리라고 했을 때 네. 총점이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냐 그러면 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다르겠지만 보통 50점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네. 본인은 군대에 있을 때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 당시에 뭐 100점 만점 평가를 한다 그러면 몇 점 정도로 이렇게 주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? 네, 그 보초를 쓸 때, 특히 야간에 보초를 쓸 때 보름달 보면서 한숨을 많이 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2등병에서 1병까지는 그냥 정신없이 지내와서 그런 고민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상병 때부터는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나.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심지어 이제 부모님은 제가 이제 공부에도 재능이 없고 다른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없으니 차라리 그 패션학과 하지 말고 뭐 기술을 배워라 라고 권유를 하실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막연했고 그런 부분에서 제 스스로 점수를 준다고 지금 가정을 한다면 아마 30점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 하고 싶은 거라도 있으면 50점부터 출발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건 당연히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공모전도 제가 횟수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뭘 잘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동시에 다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하다 보니 내가 이런 쪽에 조금 강점이 있구나. 그럼 그 길로 파야겠다. 이렇게 좀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중에 계산해 보니 이 정도 온 거고요. 그때는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마냥 기획하는 게 재밌어서 제가 할 만한 거는 그냥 다시 또 했던 그런 혹시 시기였습니다. 그 내가 뭘 잘하고 무엇에 강점이 있는지는 어렵지만 네. 뭐 내 사지 멀쩡하고 뭐 생각이 똑바른데 뭐 어디에 갔다도 내가 먹고 살지 못하랴라는 그런 자신감은 없었나요? 사실 그때만 해도 네. 뭐 그냥 사지 멀쩡한 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저만의 강점, 그러니까 키라도 크고 체격이라도 크면 또 얼굴이라도 잘생겼으면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. 얼굴은 뭐 괜찮은데. 감사합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키도 작고 또 체격도 왜소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꿈꿨던 것 중에 뭐 연기 이런 건 네. 자연스럽게 패스되고 이러다 보니 자신감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.
그 이력에 보니까 뭐 네. 대외 활동에 장애인 고용공단이 있더라고요. 네. 저희 회사의 고객사이기도 한데 네. 여기서 어떤 대외 활동을 했나요?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제가 기자단 생활을 했고요. 여기에 들어가게 된 이제 뭐 결정적인 베이스는 우연히 학교 선배로 제가 중증장애인 활동부조를 한 4년 동안 했습니다. 뭐 봉사활동에 있던 내용이던데. 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있어서 네, 거기서 기자단 활동을 기자단? 하면서 네, 기사를 작성했습니다. 제가 그래요. 예. 요것과 제가 전에 보내드린 것까지 같이 보고 말씀해 주시는 네네네. 거죠? 네.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네. 저희 이제 영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. 그 예상치 못한 고객들의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를테면 약속을 하고 만났는데도 영업한테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물어본다든가 그리고 나는 팔아야 되는데 자꾸 비싸다는 얘기라든지 뭐 그 제품 믿을만 하냐라는 그런 좀 나에게 무안을 주는 뭐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질문하는 경우도 많아요. 네. 내가 뭐 핸드폰을 팔러 갔는데 핸드폰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담당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. 하여튼 그래서 좀 말이 안 통하거나 잘 모르는 고객들한테 내가 물건을 팔고 설명을 해야 될 일들이 네. 있을 수 있는데 네. 이를테면은 뭐 눈이 안 보이시는 분한테 노란색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답답하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어요? 한 예로 만약에 눈이 안 보이는 분한테 노란색을 설명하는 거라면 그분이 사실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그분의 촉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노란색을 표현할 수 있는 촉감은 사실상 그냥 우리가 노란색이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상상하는 부드러움이나 아니면 어떤 밝음 아니면 어떤 매끈매끈한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제가 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좀 만지게 하면서 이게 노란색에 가까운 컬러의 속성이다. 근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속성이 지금 하시고 있는 서비스나 사업 분야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 뭐 좋다라는 건 필요하다를 말씀드릴 것 같고요. 무안을 사실 주는 거는 저는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솔직히 기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팔러 왔지만 우리는 전문가고 죄송합니다. 여러분이 저를 그냥 간과할 경우에 여러분 사업의 손해다. 이런 느낌을 주는 좀 기싸움을 저는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스럽게 보이는 소위 말해서 있어 보이는 막 언변을 좀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전문가로 믿게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주도권을 가져가는 데 좀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.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. 네. 본인이 고객이에요, 소비자예요. 보험하러 다니시는 이제 영업분들 굉장히 많잖아요. 뭐 이렇게 편의상 보험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, 네. 이렇게 보험을 뭐 예를 들어서 친구분이 옛날 뭐 학교 동창이라든지 친구분이 현재 보험 영업사원이라고 해요. 찾아와가지고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네.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 자기가 이제 판매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네. 솔직히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한테 이렇게 영업을 해서 구슬르고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 들면 네. 본인이 소비자라 그러면은 오히려 또 그게 더 가소롭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. 네네. 네. 그러니까 본인이 세일즈로서 고객한테 기싸움을 한다고는 하지만 잘 아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전문성을 갖추고 정말 잘 알아서 이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진정성 있는 모습을 더 높게 쳐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? 사실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고들면 제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전문가스럽게 보인다는 것은 사실 지식 말고도 톤이라던가 아니면 그 상대방에 대한 대화 스킬이라든가 쳐다보는 뭐 어떤 눈빛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길을 잡고 가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진정성이라는 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제품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거는 내 이익과 관계가 없으면 사실 동정에 호소하는 거는 저는 회사에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못 팔면
제가 그 경험을 내가 왜 못 팔았을까에 대한 레퍼런스로 삼지 거기서 뭔가 어떤 뭐 소위 말해서 뭐 학벌이라든가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이런 걸 언급하면서 약간 부탁하는 어조로 판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그런 부분도 영업의 한 부분이라고 하면 열심히 적용하겠습니다. 그래요. 네.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하니까요. 네. 그래요. 뭐 저희 회사에 대해서 뭐 궁금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? 사실 제가 매사에 대해서 많이 서칭을 해봤는데 네. 회사 홈페이지 말고는 네. 톡 컴퍼니도 사실 와서 처음 알았고요. 네. 그 기사나 아니면 다른 SNS 채널에서 좀 찾기가 어려워서 보도자료는 몇 개 있는데. 그 제가 네이버 네. 뉴스란도 네.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보고 한 10페이지까지 넘겼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 구글에 몰라서. 매사 한번 쳐보셨어요? 네, 이미지로도 봤는데 네. 회사 홈페이지랑 연결된 이미지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추후에라도 한번 파악을 하려고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?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되면 또 만나게 되겠죠?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고요. 면접 내용에 대해서 좀 면접관이 생각하는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. 네. 일단 굉장히 의지가 넘치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았고요. 감사합니다. 다만 좀 의지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말이 좀 빠르셔서 네네. 네. 그 면접 이 프로세스 자체가 좀 굉장히 숨가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본인의 프라이드를 이제 자부심, 자존심, 뭐 자존감 이런 것들을 되게 고집스럽게 좀 얘기하시려고 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자신감은 좋은데 여기는 면접인데 네. 너무 좀 고집스럽게 하면 네. 오히려 좀 고집적인 측면이 좀 부각이 되겠죠. 다만 네. 하다가 이제 면접관의 표정을 읽었는지 이거 면접이지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원하는 어떤 미션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네. 조금 더 그 전에 눈치챘으면 좋았을 텐데. 네. 그다음에 아까 그 문전박대 당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 드렸잖아요. 네. 우리 회사는 그런 경우 문전박대 당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문전박대를 우리 사람이 인간이라면 내가 남들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기억합니다. 그래서 내가 문전박대를 했다. 그러면 저 사람이 좀 처음에는 뭐 저런 잡상인이 다 있어 하더라도 또 오고 또 오고 하면은 계속 쫓아내기 미안해요. 그래서 그런 점을 건드려서 네. 그러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. 또 오겠습니다. 네. 한 5번 가면 한 번은 만나 주거든요, 사람은. 네. 네. 그때 얘기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좀 더 어떨까 싶었어요. 네. 그다음에 그 노란색을 떠올릴 그 설명하는 거. 사실 저도 노란색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물 이미지를 생각하면 뭐 개나리, 병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물론 이제 흔히 만질 수 있는 것과 노란색이 결부되는 어떤 사물들이 딱히 잘 떠오르지는 않지만 네.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. 그냥 따뜻하고 온화한 뭐 봄의 이미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추상적이니까 네. 일단 그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네. 들리는 것과 만지는 것들이 굉장히 큰 냄새라든지 네. 그런데 만지는 걸로 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런 사물 좀 얘기해 보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네.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그 본인 뭐 그 피지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네. 같아요. 네, 뭐 지금 많이 극복했습니다. 키라든지 뭐 어려 보인다든지 뭐 남들은 어려 보이는 건 돈 주고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. 네,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저 그럼 혹시 질문이 네. 있는데요. 그 면접에 대한 피드백은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. 네. 혹시 자소서는 자유 형식이었는데 네.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자유 키워드를 짜서 그 강점 3가지로만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. 네. 그런 형식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뭐 형식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. 네. 그리고
특히 뭐 자신이 그 어떤 관심 분야가 아니라 목표에 자신을 맞추는 뭐 성격이라든지 습득력, 적응력 이렇게 자신의 강점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특히 뭐 인력의 가성비에 대한 부분은 네. 좀 사업을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좀 기술해 놓으신 것 같아서 괜찮았어요. 네. 일단 회사라는 곳이 그 무슨 자선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은 어떤 대접을 받고 뭐 높은 페이를 받고 다니려고 그러면 자기 밥값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밥값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여서 읽혀져서 굉장히 괜찮았고요.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120번이 넘는 공모전과 30번이 넘는 수상 경력으로 네. 내가 뭐 끝까지 판다.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으나 이쪽에 너무 포인팅하는 것은 아, 네. 오히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그리고 차라리 그거 할 때 다른 캐리어를 좀 더 쌓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, 너무 치우친 네, 너무 듯한 그런 네. 느낌이 좀 있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뭐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. 저 마지막으로 네. 영상 제작일 있으시면 저한테 아, 연락 주세요. 그래요.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생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